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긴급 편성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 하겠다고 한 발표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왜 이렇게 한 것이냐, 실제 윤석열 파면 선고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긴급 편성 마련했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저와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지금 급히 스튜디오로 달려오신 신용환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용환입니다. 자, 우선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지 신 교수님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불안과 걱정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순리대로 가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러는 쪽이 많습니까? 이게 시민들과 이제 정치 조금 이 고관여층 깊게 좀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의 반응이 이제 엇갈리는데요. 제가 단톡방을 보면 지금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왜 한덕수를 먼저 하냐 이런 이제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안 좋은 쪽이죠. 그런데 이제 분석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해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쪽입니다. 좀 더 희망적인 쪽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자, 봉 기자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덕수 먼저 하고 한덕수 기각될 게 뻔한데 그러면 윤석열도 기각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국민 일반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 안 될 수도 있죠. 예, 예. 한덕수도 탄핵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네, 예. 본인 권한 대행일 때. 근데 최상목이 한 명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데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이미. 네네. 근데 한 명을 임명 안 한 거 가지고 지금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럼 3명을 임명을 안 한 거는 더 중대한 위헌이죠. 그거는 헌법 위반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사실은 그 직을 박탈할 수도 있겠죠. 징계 재판이니까.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문에 이 사람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그 결정문에 인용, 그러니까 파면까지는 아니지만 중대성은 좀 없지만 아니지만 이 사람의 행동 이 자체는 위헌이다라고 해버리면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뭐 윤석열의 5가지 혐의에 대해서 한덕수가 만약에 그날 당시에 그 예를 들면 국무회의의 문제, 국무회의 기록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그런 식으로 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그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인용 가능성이 한덕수한테도 있다.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각되더라도 네. 그 내용은 위헌성은 분명하나 네. 탄핵을 시킬 만큼 중대성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한덕수에 대해서 뭐 파면이 되냐인데 이건 관심 없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예. 본인들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 전에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 이런 판결을 했잖아요. 네.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서 서버를 뜯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원이 정상적으로 감사한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 선관위 군인을 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위헌이라고 보겠죠. 네.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에 대한 판단도 윤석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 자기들의 이제 그 우리의 선고가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냥 쌓아가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블록을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아니요, 심각하게 보죠. 심각하게 보지 보는데 않는 건 아니죠. 결과가 바뀔 정도는 아니다. 네, 일단 순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비판 글도 있고 막 한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뭐 제목 장사한다 뭐 이런 글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픽스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판결 이 부분 2024 헌나 9 때문에 그게 막혀서 굉장히 경론을 벌이고 지금까지 지연된다라는 사유는 일단 맞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픽스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어떤 그런 내용적인 보도 등등을 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부분이 각하가 나온다면 저희는 아주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하라는 것은 형식적, 절차적 하자에 의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럼 내용적인 건 사실은 들어가 볼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하가 된다라는 사유는 딱 하나죠. 200명으로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192명인가요? 당시에 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이 결정적 하자다 이렇게 이제 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절차적 형식적 요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한 건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각하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 제가 PD님께 드린 거 한번 화면에 좀 띄워 보실래요? 네. 그거 말고요. 그 탄핵 사유로 제가 드렸던 거, 저 메시지로 드렸던 거 있을 겁니다. 우선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첫 번째, 계엄에 관련해서 12상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그래서 뭐 부서도 없는 이런 국무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가장 두 번째. 아까 좀 전에 봉지욱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고, 세 번째,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에 대해서 행사를 건의를 했고, 계엄 직후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운영 구성 담화문 같은 황당한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했다. 이런 사유들이 이제 소위 탄핵 소추단에서 탄핵을 하게 된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2번부터 5번까지 보셨잖아요. 감사원장부터 검사들 볼 때 기각하는 사유가 이겁니다. 그들이 순결무구해서 깨끗해서 잘못이 없어서 기각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다 법적인 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있으나 파면시켜서 돌려보낼 정도는 아니다가 결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이 한덕수가 징계받고 있을 때 하자가 치유된 면이 있습니다. 2명이 일부 하자가 치유된 거죠. 2명을 임명을 했고 1명은 아직 미임명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대해서는 일부 치유가 됐다. 첫 번째 계엄 관련해서는 방조의 정도인데 노력은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헌재에서 어느 정도는, 근데 헌재는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형사법원에서는 저걸로 형사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지만 헌재에서는 헌법적 가치 질서를 훼손했느냐 심각하게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기각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는데 위법 소지가 강하게 있는데 헌법적 가치 질서를 아주 중대하게 훼손해서 돌려보낼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각이 되겠죠. 인용이라고 그러면 중대성이 인정된다 하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요. 저 세 가지 요건에서 제가 아까 전화로 인터뷰할 때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린 건 두 번째 건 행정행위 기속력 때문에 이미 일부 치유가 됐습니다. 하자가 치유가 됐습니다. 세 번째 건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역시 저것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존의 헌재의 그동안 판결을 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국회 고유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 그럼 거부권도 역시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게 첫 번째인데 첫 번째 거에서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나 집으로 돌려보낼, 파면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가 아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물론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봉 기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기존의 2, 3, 4, 5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아무래도 기각 쪽이 높지 않겠냐. 그런데 각하가 나온다면 이건 심각하다. 근데 각하가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헌법재판 과정을 다 둘러봤을 때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예, 없는데 이제 그것은 좀 상정하는 것은 지금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탄핵이냐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중에서 이제 기각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고 혹시 이랬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8명이 8대 0으로 결정을 해놓고 한덕수와 윤석열 간에 누구를 먼저 발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내부의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하셨던 선입 선출 방식이 되느냐 아니면 선종결, 선결론, 선선고가 맞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을 하다가 오늘은 어찌되었든 합의해서 그럼 한덕수 먼저 가자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에 앞서 예.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판단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 사건의 본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거거든요. 한덕수 만약 탄핵 안 되면 박근혜는 재심해야 돼요. 네, 예.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예. 지금 마찬가지로 계엄 불법 계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는 것 플러스 지금 현재 재판관들 임명 안 한 것까지 훨씬 더 박근혜에 비해서도 훨씬 더 확실한 탄핵 사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박근혜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파면을 시켰는데 한동훈을 같은 저는 될 거라고 한덕수, 보는 거예요. 예. 그래. 왜냐면 이 박근혜 탄핵 재판을 보면 예. 한덕수와만 비교해도 한덕수는 충분히 탄핵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각하까지 가는 상황이 오면 완전 끝나는 거죠. 만약에 각하가 되고 그 각하로 인해서 그 빌드업을 거꾸로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간판 내리는 겁니다. 간판 내리는 거 맞죠? 네. 근데 각하라고 간판 하는 내리고 것도 가정할 필요가 있나요? 똑같이 예. 얘기하면 그러면 북한에 김정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예. 될 거예요. 그때는. 예. 근데 현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그 예측을 못 할까요? 예. 그분들도 대한민국 시민인데. 근데 그 정도 예측을 못하고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뭐 내 그 보수의 가치고 내가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야 이거는 봐줄만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한덕수 재판을 오늘 이제 공지를 한 거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한 것은 나머지가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네. 네. 나머지가 정리가 맞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봐야죠. 네. 자, 네.